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y가 x에 정비례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보기에서 찾을 건데 y가 x에 정비례한다는 건 y와 x의 관계식이 y는 ax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보기에서 찾아보면 지금 기억은 보니까 y는의 형태가 아니라 xy 곱이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뭐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 잘 공부한 친구들은 x와 y의 곱이 항상 2로 일정하다는 건 x랑 y가 반비례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해서 정비례 아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헷갈리면 y는 형태를 바꿔줘도 돼요. 그래서 y는 양변 x로 나누면 x분의 2가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x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보면 반비례 형태의 그래프라는 걸 알 수 있고 기억은 답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y는 ax의 형태니까 정비례 맞고 디귿도 마찬가지로 정비례 맞죠. 그 다음에 리을도 반비례하는 형태 그래프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미음은 아직 정리가 덜 됐다 그쵸? 그럼 양변 6으로 나눠주면 y는 2분의 1x니까 정비례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y는의 형태일 때 우변이 이런 다항식 형태면 정비례도 반비례도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비례하는 그래프는 니은과 디귿, 미음으로 정답 3개로 3이 됩니다. 3번. 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y가 x에 정비례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정비례하려면 y와 x 사이의 관계식을 찾았을 때 y는 ax의 형태여야 되죠. 이게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5번까지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해보면 되겠죠. 1번부터 보면 넓이가 3제곱센티미터인 삼각형 밑변의 길이 x고 높이가 y래요. 그러면 우리가 넓이 3이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가 어떻게 구해졌는지 생각해보면 x 곱하기 y 나누기 2 이렇게 구해졌죠? 그럼 우변을 정리해가지고 좌변으로 적어볼게요. 왼쪽에다가. 그러면 2분의 xy가 3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xy가 6이다 라는 식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y는 형태로 바꿨을 때 x는 밑변의 길이니까 0보다 크겠죠. 그래서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 x로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y는 x분의 6이라고 하는 반비례 형태의 그래프 나오기 때문에 1번이 틀린 복이네요. 그럼 정답 1번으로 빨리 찾을 수 있네요. 근데 우리 답 왜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 2번도 보겠습니다. 2번도 보면 가로의 길이가 x고 세로의 길이가 6cm인 직사각형의 넓이가 y라고 했어요. 그럼 y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6x 이렇게 적어주면 정비례 그래프 맞죠? 그 다음 3번 10%의 소금물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y라고 했는데 우리가 소금의 양은 y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y는 10분의 1x라고 약분해서 적어줄 수 있겠죠? 여기 각각의 답에다가 이렇게 밑줄 그어 놓겠습니다. 4번은 한 변의 길이가 x cm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y라고 했는데 그러면 둘레의 길이 y는 한 변의 길이 x에다가 정사각형이니까 둘레는 4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y는 4x라고 하는 정비례 관계 그래프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 5번 분속 80m로 x 분동안 달린 거리가 ym래요. 그럼 거리는 y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80x가 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비례 형태의 관계식이 맞으니까 정답은 1번이겠네요. 1번은 반비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풀이할게요.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4의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틀린 거 2개 골라보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개형이라고 하는데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정확한 점을 찾아서 그리는 건 아니고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정도만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y는 x분의 a 꼴의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서는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그려지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그려지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A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4기 때문에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한 쌍의 곡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서 x가 0보다 크면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은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x가 0보다 크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x축에서 오른쪽 부분만 봐줘야겠죠. 이때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면 아무 두 점이나 잡아보면 돼요. 그래서 변화하는 양을 따져주면 됩니다. 그럼 쌤이 분홍 색깔 점 두 개를 잡았을 때 왼쪽에 있는 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x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도 아래에서 위로 증가했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보기가 되네요. 같이 증가하죠. 1번 틀린 보기. 그 다음 2번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쪽 범위에서 2, 3분면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3번도 맞는 보기죠. 그 다음 점 2, 마이너스 2를 지난다 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x자리에 2, y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4라고 했을 때 우변을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등식 성립하죠. 맞는 보기. 그 다음에 점 0, 0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했는데 틀린 보기죠. 우리가 정비례하는 그래프는 y는 ax꼴의 관계식이 되기 때문에 x자리에 0 들어가면 y가 무조건 0 되는데, 우리가 반비례하는 그래프는 원점을 절대로 지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정비례하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모두 골라보면 1번과 5번입니다. 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중에서 y축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프에서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서 y축에 가까워진다는 게 어떤 의미지? 라고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라고 했기 때문에 y는 ax 형태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이때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에서 y축에 가까워지려면 이 a의 절대값이 커야 돼요.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y축에 가장 가까운 거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a의 절대값이, a에 해당하는 숫자의 절대값이 누가 제일 크냐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a 값에 해당하는 숫자의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1번은 1이죠. 파란색으로 우측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a라는 숫자의 절대값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2번은 2분의 5겠죠. 그 다음에 3번은 4, 그 다음에 4번은 3, 5번은 2분의 7.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숫자는 4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있는 y는 마이너스 4x 그래프가 y축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가 되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a의 값은 이라고 했어요. a는 0이 아니고,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이 그래프가 1,4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있죠. x좌표가 1, y좌표가 4인 점을 지나고 있죠.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건 이 좌표를 관계식에다가 x자리에 1, y자리에 4를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1,4를 지나고 있어서 관계식에다가 x자리에 1, y자리에 4를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1분의 a가 4가 되기 때문에 a 값은 4가 되네요. 정답 2번입니다. 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y가 x에 반비례할 때 xy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요. 그때 PQRS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값을 구해야겠죠, 먼저. 그러면 우리가 PQRS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 반비례하는 관계의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내야 돼요. 근데 지금 P나 Q, R, S가 있는 점은 우리가 정확한 좌표를 모르니까 이것들은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근데 x값과 y값을 동시에 알고 있는 두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점을 가지고 y와 x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는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y는 반비례 관계라고 했으니까 y는 x분의 a 형태의 관계식일 텐데 x값이 마이너스 3일 때 y값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죠. 그리고 x값이 2일 때 y값이 6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때 요 점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양수. 그럼 x값이 2일 때 y값이 6이라는 거니까 y자리에 6, x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a가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x분의 1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p부터 구해보면 p는 x값이 마이너스 6일 때의 y값이 p에 해당하니까 p는 마이너스 6분의 1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q는 y값이 마이너스 6일 때의 x값이 q죠. 그러면 마이너스 6은 6분의가 아니라 q분의 12를 만족하는 식에서 q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 q를 곱하면 마이너스 6q는 12가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q는 마이너스 2라는 거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r은 y값이 4일 때 x값이니까 4는 x분의 12일 때의 x값을 r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r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r은 12라고 하는 거니까 r은 3이 나오네요. r은 3.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s는 y좌표가 2일 때의 x값이니까 2는 s분의 12가 성립한다라는 거고, 그럼 2s가 10이라는 거니까 s는 6이 되겠죠. 그래서 s까지 구했고요. 6이라는 거.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PQRS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더하기 6 이렇게 해주면 정답은 5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요. 그때 4a 제곱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a는 상수고 0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딱 봤더니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2,5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있죠. 그럼 어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건 각각의 좌표를 x자리에 마이너스 2, y자리에 5를 이 관계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5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니까 5는 마이너스 2a가 되고, 여기서 a값 구해보면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눠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4a 제곱이니까 4 곱하기 a 제곱이죠. 그럼 a 자리에 바로 마이너스 2분의 5를 넣고 제곱 이렇게 바로 표기하겠습니다. 4a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듭 제곱 먼저 풀어주면 4 곱하기 4분의 25 이렇게 되고, 곱해서 간단히 해주면 25가 나오네요. 정답 3번입니다. 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2,3을 지난대요. 이때 다음 중 이 그래프 위의 점은 이라고 했어요. a는 상수고 a는 0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쌤 7번 문제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어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라는 건 그 점에 해당하는 x좌표와 y좌표를 이 관계식에 x자리와 y자리에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x자리에 2, y자리에 3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라는 얘기고, 그럼 a값이 6이라는 걸 내가 찾을 수 있죠. 그래서 a값 찾으라고 이런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점을. 그때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식이 y는 x분의 6으로 완성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때 이 그래프 위의 점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 위의 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1번부터 5번 보기의 점들을 이 관계식에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대입해보면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6이 성립하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럼 성립하니까 1번은 이 그래프 위에 점이 맞는 거겠죠. 그러면 정답은 빨리 찾네요. 1번이네요. 그 다음 2번도 해보겠습니다. 쭉. x자리에 마이너스 2, y자리에 3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냐고 묻는 거니까 얘는 우변이 마이너스 3이 나오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죠. 그 다음 3번. x자리에 마이너스 1, y자리에 6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지 묻는 거니까 6은 마이너스 1분의 6이 성립하냐라고 묻는 건데 우변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성립하지 않죠. 틀렸고, 그 다음 4번은
x자리에는 2, y자리에는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변이 부호가 반대죠. 플러스 3이 나오니까 등식 성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2, 마이너스 3은 이 그래프 위에 점이 아닌 거죠. 그 다음 마지막 5번 y자리에 마이너스 1, x자리에 3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니까 우변은 2고 좌변은 마이너스 1이니까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이 점도 마찬가지로 5번의 점도 마찬가지로 y는 x분의 6이라는 그래프 위에 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가 점 2, 마이너스 3을 지나고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4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1, b를 지난대요. 그때 a, b의 값을 물어봤어요. 단 a는 상수고 그리고 a는 0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a와 b 각각을 구해가지고 곱한 걸로 결과를 내주면 되겠죠. 그럼 a부터 구해보면 쌤 위에 문제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이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건 이 점에 해당하는 x좌표와 y좌표를 이 그래프 관계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y자리에 마이너스 3, x자리에 2를 대입한 식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a값 구해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그럼 A 구했네요. 그 다음 B도 구해보면 이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건 x좌표에 마이너스 1, y좌표에 B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니까 B는 마이너스 1분의 4가 성립하는 거라서 B는 마이너스 4가 되죠. 문제에서는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음수 2개 곱해주면 무조건 양수가 되죠. 플러스 부호부터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2분의 3 곱하기 4니까 약분하고 곱셈 해주면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1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y는 x에 반비례하고 x가 마이너스 5일 때 y가 6이래요. 또 g는 y에 정비례하고 y가 3일 때 g는 9라고 했어요. 그때 x가 마이너스 15일 때 g의 값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우리가 y와 x 사이의 관계식 그리고 y와 g 사이의 관계식을 먼저 파악한 후에 x 값이 마이너스 15일 때 그러면 이때 y 값이 뭐가 나오겠죠. 그럼 이때 y가 이 값일 때 g가 뭔지 이렇게 연쇄적으로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y가 x에 반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x분의 a 꼴일 거예요. 근데 x가 마이너스 5일 때 y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에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성립한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a가 마이너스 3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3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g와 y 사이의 관계식을 또 구해볼게요. 둘은 정비례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g는 다른 색깔로 적어볼게요. g는 A 아까 썼으니까 B를 써볼까요? A나 B는 모르는 숫자를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g는 by라는 관계식. 그러니까 우리가 y는 ax라고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문자만 바뀐 겁니다. 이때 y가 3일 때 g가 9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9는 3b라는 거 알 수 있고 이걸 가지고 b가 3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 g와 y 사이의 관계식은 g는 3y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식을 각각 알아냈고 그때 x값이 마이너스 15이면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연두색으로 x값이 마이너스 15일 때 g값을 물어봤는데 그때의 y값을 먼저 알아야지 g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때 x자리에 마이너스 15 대입해서 계산하면 y가 2가 나오죠. 그럼 y가 2일 때 g값이 얼마인지 묻는 거예요. 그럼 g는 6이 되겠죠. 이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9명이 일을 하면 10일이 걸리는 일이 있대요. X명이 Y일 동안 일을 하면 이 일이 끝난다고 할 때 6일 동안 일을 해서 이 일을 끝내려면 필요한 사람이 몇 명인지 물어봤어요. 단 한 사람당 일하는 양은 같대요. 그럼 문제에서 지금 9명이서 일하는데 10일이 걸린대요. 그러면 총 일을 완성하는 데까지 90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X명이 Y일 동안 했다고 했으니까 전체 일한 양은 X 곱하기 Y를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같은 일이니까 X 곱하기 Y 한 것도
90과 같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식만 살짝 정리해서 y는의 형태로 나타내면 y는 x분의 90이라고 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식을 보면 x랑 y가 반비례하는 관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하는 인원이랑 일해야 되는 일수랑 반비례구나 라고 해석하고, 그때 6일 동안 일을 해서 일을 끝내려면 몇 명이 필요하냐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일하는 일수는 y값에 해당했었죠. y값. 그때 몇 명이 필요한지 묻는 거니까 y가 6일 때의 x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y 자리에 6 대입했을 때 x값 구해보면 x분의 90이 6 되는 거니까 6x는 90이 되는 거고, 양변 6으로 나눠서 x값 구해보면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6일 만에 이 일을 끝내기 위해서는 15명의 사람이 필요하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희종이와 지혜가 둘레 길이가 5km인 호수 둘레를 도는데 걸린 시간 x분과 이동 거리 ym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래요.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했을 때 희종이가 5km를 다 돈 후에 지혜가 올 때까지 몇 분 동안 기다려야 하는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일단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래프에서 각각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 문제를 읽고 나서도 깜빡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적어놔야 됩니다. 시간, 그 다음에 여기는 거리. 거리는 그리고 지금 미터 단위로 나와 있어요. 미터 단위. 근데 호수의 둘레는 5km라고 했죠. 이런 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단 두 사람의 속도는 각각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두 사람이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X축으로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고 몇 분씩 흐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그에 따른 거리가 미터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Y축이 커질수록. 그러면 지금 희종이랑 지혜 둘 다 정비례하는 그래프의 형태인데, 왜냐하면 원점을 지나고 그리고 시간과 거리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일사분면에만 그려진 거 알겠나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관계식에 대해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희종이 먼저 구해보면 희종이 관계식을 x와 y 사이 관계식을 y는 ax라고 두고 내가 a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지금 희종이의 그래프에서 한 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4,500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지혜는 6,400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그때 지금 희종이 그래프는 점 4,500을 지나기 때문에 y는 ax라고 하는 관계식에 x 자리에 4, y 자리에 50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쌤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구해주면 a 값은 125가 나오겠죠. 그러면 희종이는 관계식이 시간과 거리 사이 관계식이 y는 125x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는 연두색으로 구해보면 똑같으면 헷갈리니까 y는 bx라고 줄게요. 그럼 그때 6,400이라는 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x자리에 6, y자리에 400을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b는 b값은 나누어 떨어지진 않으니까 최대한 약분해서 구하면 3분의 200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혜는 y는 3분의 200x라고 하는 시간과 거리 사이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둘레가 5km인 호수 둘레를 돈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 각각이 호수 둘레를 돈 시간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다 돌았을 때. 왜냐면 희종이가 먼저 도는 건 알겠는데, 왜냐면 같은 시간 동안에 지혜가 요만큼 갈 동안에 희종이는 500m나 갔죠. 그러니까 희종이가 기다려야 되는 거 맞는데, 희종이가 도착하고 나서 지혜가 올 때까지 몇 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지 물어봤으니까 희종이와 지혜가 각각 이 5km를 전체 다 도는데 몇 분이 걸렸는지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5km를 다 돌았다는 거는 거리가 5km가 됐다는 거니까 y자리에 5km를 대입해주면 되고, 그때의 시간 을 구해서 시간의 차이를 구하면 희종이가 지혜를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관계식에다가 우리 여기 옆쪽에 공간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y 자리에 5km를 대입하면 되는데, 쌤 아까 얘기한 것처럼 y는 미터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5km를 5,000으로 바꿔야겠죠. 5,000m로. 그러면 y 값이 5,000일 때의 x값 구해주면 되니까 이때 x는 40이 나오죠. 그러면 희종이는 40분,
까만색으로 적을게요. 희종이는 40분 걸리는 거고 다 도는데. 그 다음에 지혜는 얼마나 걸리는지 보니까 y가 5000일 때 3분의 200x 이때의 x값은 75가 되죠. 계산 잘 해보면. 그래서 지혜는 75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희종이가 지혜보다 지금 35분 먼저 도착하는 거니까 5km를 다 돈 후에 지혜가 올 때까지 35분 기다려야 한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휘발유 5리터로 60km를 가는 자동차가 있대요. 이 자동차가 사용한 휘발유의 양을 X, 이동한 거리를 Ykm라고 할 때 이 자동차가 180km를 가는 동안 사용한 휘발유가 몇 리터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줄을 힌트 삼아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그때 180km를 가는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이동 거리 Y가 180일 때 그때 사용한 휘발유의 양 X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먼저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5리터로 60km 간다고 했으니까 이걸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1리터로는 얼마 간다라고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 5리터로 60km 가니까 60 나누기 5를 하면 1리터로는 12km를 가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X리터로는 12X 킬로미터만큼 가겠죠.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 Y는 12X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때의 Y 값이 180일 때의 X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80은 12X라고 해주면 되고 이때 X값은 양변 12로 나눠주면 15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180km로 가는 동안 사용한 휘발유의 양은 정답 15리터가 됩니다. 1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정비례 관계 y는 4분의 3x의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래요. a는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의 그래프 부분이래요. 원래는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거나 아니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인데 지금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1사분면에만 나와 있는 거네요. 그리고 그때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점 1,b를 지난대요. 1,b를 지나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b의 y좌표가 3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a는 상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얘가 이 b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b의 y좌표가 x좌표는 뭔지 몰라도 y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이 관계식의 y자리에 3을 대입하면 이때의 x값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x가 4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b라는 점의 좌표는 4,3이었던 거예요. 여기 x좌표가 4였던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반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a라고 하는 그래프도 이 b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점 4,3을 x자리에 4, y자리에 3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3은 4분의 a 이렇게 되고 이때 양변에 4를 곱해서 a 값 구하면 a는 12가 되죠. 그리고 문제에서 또 1,b라는 점도 지난다고 했죠. 이 반비례 그래프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비례 관계식을 완성했으니까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건 1,b를 x자리에 1, y자리에 b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b는 1분의 12, 그러니까 12가 되겠죠. 그럼 a도 b도 12가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a 플러스 b의 값은 24가 되겠네요. 정답 24입니다. 1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비례 관계 y는 4분의 5x의 그래프에서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단 O는 원점이고 그럼 지금 이 삼각형을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넓이 구할 때는 밑변과 높이를 알아내야 되죠. 아니면 뭐 이쪽을 밑변으로 보고 이쪽을 높이로 봐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수직이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 선분 QO 그리고 QP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 PQ 점의 좌표를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Q는 X축 위의 점이다. 그쵸? 그리고 그 X좌표가 마이너스 4라고 알려줬으니까 Q라는 점은 마이너스 4,0이다. 그쵸? 그 다음에 O는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0,0이고 그러면 여기 길이가
x좌표 사이 간격이니까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p라는 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4일 때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x좌표가 마이너스 4일 때의 y좌표를 구해주면은 그 p가 나오겠죠. 그러면 y는 4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러면 이 p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쌤이 아까 얘기했던 선분 PQ의 길이는 P와 Q 사이에 Y좌표 사이 간격이기 때문에 거리기 때문에 양수로 나타내면 5가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인데 밑변은 4, 높이는 5에 해당하니까 5 곱하기 4 해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 2 대신에 곱하기 2분의 1을 할게요.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넓이는 1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10입니다. 16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a는 0이 아니고 이때 점 마이너스 3,2를 지날 때 이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단 a는 상수고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3,2를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x자리에 마이너스 3, y자리에 2를 대입한 게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2는 마이너스 3분의 a라고 정리할 수 있고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a를 구했으니까 관계식을 정리해보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내가 정수가 되는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가 되는 xy 순서쌍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비례 관계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x와 y를 곱했을 때 값이 일정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양변에 x를 곱해가지고 이 식을 바꿀 수가 있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xy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는 우리가 xy의 곱이 항상 뭘로 일정하다 라는 힌트 가지고도 반비례 관계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반비례 관계에서 특징적인 겁니다. 그러면 x와 y를 곱한 게 마이너스 6이 되면서 x와 y가 모두 정수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순서상 구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 일단 x를 다양수로 둬볼게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1. 그리고 반대로도 가능하죠. xy 좌표가 달라지면은 서로 반대로 바뀌면 서로 다른 점이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 왼쪽에서 부호만 반대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1 이렇게 8개의 좌표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8개입니다.